절윤, 창윤, 친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절윤, 창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 절윤, 창윤까지 비전은 없고 윤만 있는 여당 전대판,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절윤, 창윤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말인 건데 어떤 말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친윤 반윤이 아니라 저는 윤석열 정부를 만든 청윤입니다. 성업을 한 청윤이에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지켜내고 보완해서 반드시 우리가 공동 운명체로서 끝까지 우리 정권 교체를 해준 그 감사함에 대한 이 보답을 끝까지 하겠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하고의 신뢰가 바닥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절윤이라는 그 메시지 한번 보셨습니까? 절윤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끝났다는 겁니까? 관계 단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건강한 당정 관계가 오겠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를 창업한, 내가 윤석열 정부를 만든 사람이다. 창윤에서 나온 이제 말인 거고, 절윤은 윤석열 정부와 절연한, 끊어져 있는 뭐 이런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성재준 원장님, 이거 보면은 절윤, 창윤, 여권에서 굉장히 신조어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조어들이 나오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한마디로 좀 말리고 싶습니다. 아니 일단 애당초 저 창윤이라고 하는 말도 별로 안 좋아요. 일단 발음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적절치가 않고 예. 원희룡 지금 후보 측에서 나와가지고 저 지금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어필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좀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보면은 후보들 사이에 이런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는 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떤 현재 지금 당대표를 이끌어가겠다는 사람이 뭐를 안 갖고 있고 나는 뭘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공세를 하고 민주당 쪽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창윤이라고 하는 말도 뭐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표현하는 말 그 정도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전당대회가 뭐 흥행에서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흥행에 성공한 게 다가 아니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당대표는 뽑힐 겁니다. 그럼 예. 당대표가 뽑히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뭔가 흑색 선전이 됐거나 마타도어 같은 거를 해가지고 앞으로 도대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뽑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뭐 제가 조금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밖에 잘 몰라가지고 말싸움밖에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검사 출신, 수사를 했던 사람, 이 한동훈만 있었던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늘이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저는 그만 창윤이라고 한 게 도대체 뭐냐? 그 창자가 뭐 창업을 했다라는 창자가 아니라 하늘을 지금 뜻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당대표를 뽑는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게 그냥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냐 아니냐 이 문제로 갈 게 아니라 어떻게 국민의힘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내가 다른 후보에 대해서 뭘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비전 제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희 지금 국민일보 같이 함께 보시면요. 그 절윤, 창윤 이런 신조어 좀 제발 좀 말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에 좀 비전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같이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이 내부에서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자꾸 거론하는 게 오히려 뭐 한동훈 후보를 키워주는 이 결이 될 수 있다, 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결국에 이 절윤, 창윤 이거는 지금 1위를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우위를 달리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견제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이런 말이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을 키워주는 꼴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여기에 어떤 입장인지 또 나경원 의원은 어떤 입장인지 듣고 오시죠. 최종 목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느냐, 나라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내느냐, 해법을 내느냐겠죠. 그걸 위해서 제가 생각한 당정관계는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해법을 찾는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치인의 친소관계가 개파의 기준이 되는 것을 참 후지게 생각합니다. 누구랑 친하다 아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런 구분에 동의하지 않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친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윤, 뭐 반윤, 비윤 이 프레임 자체가 너무 이제 좀 구닥다리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가 뭐 대통령 성공 안 하면 다음 집권이 어렵기 때문에 네. 모두 범친윤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사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양쪽 캠프가 이 뭐 친윤, 반윤 이런 거 팔아서 약간 본인들 다음 뭐 대선 캠프 만드는 거 아닌가 전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예, 아까 성재준 의원님이 이런 것 좀 말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중진 의원,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 얘기도 같이 보면은 집권당 대표를 뽑는 정당 대회에서 당 운영의 비전이나 민생 문제 해결 방안보다 이 대통령 이름만 자꾸 거론되는 건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성 의원님의 말씀과 정확히 비슷한 이 궤를 하는 같은 맥락의 입장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 개파 정치 안 한다. 나는 어느 쪽도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도 친윤도 반윤도 이거 다 지금 후보들이 이 선거 캠페인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세현 부대변인님, 밖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창윤, 절윤, 친윤, 반윤 이런 선거 캠페인이 실제로 후보들에게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름이 부끄럽냐 얘기하시는데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잘하시면 자랑스럽고 친윤, 반윤, 찐윤, 뭐 더 가까운 윤 하셔도 됩니다만 이번에 총선에서 했던 민의가 이번에 국정 운영을 좀 기조를 바꾸고 윤석열 대통령을 좀 심판하자라는 기조가 이번 총선의 민의라고 봅니다.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여기서도 더 이제 반성하지 않고 아직도 윤 타령을 하고 있냐라는 게 조금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 한가한 이야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분들 중에 한동훈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전 위원장님 대표적인 친윤 아니십니까? 누가 봐도 찐윤이죠. 완전 찐윤. 20년 가까운 그 동지였고요. 그다음에 예.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친이명박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 원희룡 장관님 같은 경우도 뭐 친이 친박 다 어우러지시는 분.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님은 대표적인 친박이시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이걸 인정하시면 좋은데 이제 와서 뭐 그거를 막 이렇게 본인들의 이익에 맞춰서 뭐 내가 윤이랑 가깝지 않다,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게 집권의 그 뭔가 비전을 좀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윤이고 아니고 비윤이고 뭐 이런 것 자체가 국민이 보기에는 총선의 민의를 아직도 못 읽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표님, 아까 여기 기사에도 실렸지만 이렇게 대통령과의 관계를 자꾸 언급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1위인 한동훈, 지금 여론조사상 1위인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역할이 크다라는 지적이 이제 신문에 실렸는데 이런 거 거론하는 거 오히려 한 전 위원장 키워주는 꼴이 된다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세요? 저도 뭐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오히려 역풍이 불죠.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 계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공격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 명분을 좀 만들어준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도 원희룡 후보가 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2등, 3등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1등은 아무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으니까 그걸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끌어내리려면은 한동훈 후보의 제일 약점이 뭐겠어요? 대통령하고 왜 싸웠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화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부각시켜서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잘 가야 되는데 내부에서 싸우면은 탄핵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탄핵 얘기도 원희룡 후보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 1위 하는 후보를 비판하고 끌어내리는 건 좋지만 저렇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성에 좀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한 후보를 도와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절윤이나 창윤이나 이런 거는 유튜브 쇼츠도 아니고 듣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뭐 윤가라 그런지 옛날에 우리가 제일 잘못한 게 조선 명종 때 대윤 소윤 싸워가지고 나라를 아주 국정농단한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나서 저도 아주 불편한데 저런 말은 좀 야당하고 싸울 때는 좀 해도 저런 내부에서 저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 나온 저 네 후보들이잖아요. 왜 싸우는 거 이렇게 유치하게 싸우죠? 네, 좀 더 생각을 좀 판을 좀 바꾸고 미래를 보는 좀 경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윤영걸 대표님, 윤가로서 굉장히 불편한 말이다. 내부 싸움 좀 그만해라라는 따끔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통령과의 좀 불편한 관계 아니냐. 그 약점을 좀 후보들이 공략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여론조사 함께 보시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럼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비토 여론이 강하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실제로 보면은 당대표 적합도에서 대통령 지지층만 보면 대통령 지지층 중에 57.6%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고요. 19.8%가 원희룡 전 장관을 지지합니다. 최창렬 교수님, 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근데 이 우리가 냉철하게 좀 봐야 될 게 말이죠. 윤 대통령 이제 대통령실이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 됐던 사람이었잖아요. 내쳤다고요. 예. 김기현 체제가 들어섰고, 그래서 저는 이 권력이라는 게 말이죠. 지금 3년이 남은 권력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대선 1년 전에는 거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니까 뭐 대통령의 권력이 좀 약해지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다고요 이제. 예.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이 그러면 저어하는 거부하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누구를 어떤 자리에 가게 하기는 어렵죠.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특정 인물을 어떤 배제하는 데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요. 지금 현재 권력이. 그걸 하나 변수로 봐야 될 것 같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위적인 예. 얘기 말고. 그런 점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한동훈 이제 후보가 뚫고 나가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앞서 세 분이 다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벌어지는 지금 한동훈을 제외한 세 후보들의 아주 나이부감 그리고 민심을 못 읽는 저런 부분은 다 비판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 아무튼간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경쟁을 하지 말고 전 저 후보들이 다른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봐요. 국회 개혁이라든지 예. 그리고 국민들이 말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지금 아까도 모두에 나왔던 얘기가 국회의장, 국회부장 이분들도 되자마자 나를 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예. 22대 국회 또는 이전부터의 국회 현실인데 국회 개혁에 대해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굳이 뭐 친윤, 친반윤, 뭐 전륜, 창윤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지 말고 그야말로 지금 현재의 그 국민의힘이 처한 여러 가지 입장, 입지를 객관적으로 조곤조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도 건드리지 않고 윤 대통령도 건드리지 않고 굳이 꼭 친윤, 반윤 이거 아니라도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다고요. 그런 얘기를 왜 안 하고 어찌 매일 그 친윤, 반윤만 얘기하냐고요. 왜 그럴까요? 저분들의 저 한계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정치 풍토에서 그런 걸로 여태까지 성장해 온 거라고 좀 봅니다. 친윤, 반윤, 뭐 친명, 비명, 뭐 반명, 친명, 찐명, 뭐 한도 없어요. 예. 친노, 친박, 뭐 오로지 우린 특정 인물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관계 설정 가지고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말 잘하더라고요. 친소 관계 가지고 하는 너무 후지다. 후진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대로 가면 말이죠. 국민의힘이 그렇게 바라지 않는 이재명 대표만 살려주는 격이에요. 저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어요? 누군가 되긴 되겠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1위가 되긴 1위라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으로서 가능성이 제일 높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뭐 우리가 뚜껑 열어봐야지 아는 것이고 예. 저는 지금 저 원희룡이나 나경원이나 윤석열 후보의 저 선거운동 방식 대단히 잘못됐다. 그건 저분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예.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정치를 위해서라도 이 지금의 선거운동 방식은 좀 잘못됐다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에 앞서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아직 권력을 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비토 여론, 뭐 배제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지지율을 깎을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인 건데 일단 보통 원래 선거하면은 1위를 향한 견제가 쏠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였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그냥 선택하고 밀고 나가서 그 공천된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전부 지금 저 캠프에 보좌관들 파견해가지고 개파 정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간신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당내에 소통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무시하고 그냥 혼자 독불장군처럼 가다 보면 그게 당내 분열의 개인 정치가 돼버리는 거고 배신과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죠. 본인은 정치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험도 없고 국정 운영도 법무부 장관 대통령 임명해 줘서 한 것뿐인데 좀 더 동지의식과 신뢰를 쌓은 다음에 리더십으로 나서는 게 그건 인간 세상의 순리이자 정치의 기본입니다. 예, 뭐 독불 장군, 간신, 뭐 법무부 장관 한 거 말고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좀 지적들, 한계를 좀 지적하는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성재순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선거하면은 1위로 좀 공격이 몰리기는 마련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최근 발언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전에 이제 방송에서 지금 뭐 나온 것처럼 원희룡 전 장관이 그게 이제 뭐 기본이고 소신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기본이면은 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원전 지금 장관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과거에 또 그런 얘기도 최근에 하시더라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 된 거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이 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20년 지기라고 하는 친소 관계 때문이다. 아까 전에 방송에서 비슷한 맥락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도대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했던 일, 그 모든 일들을 갖다가 지금 원 전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했던 일들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의 20년 지기라고 하는 친소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애당초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데리고 왔던 겁니까? 그렇게 정치를 잘하신다라고 하는, 아까도 뭐 정치 초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렇게나 정치 고수라고 하는 분들이 수백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총선을 치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으로 모셔왔던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친소관계 때문에 법무부 장관 했던 것이고 친소관계 때문에 비대위원장 했다. 어느 누가 그 얘기를 듣고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뭐 계속해가지고 한 전 장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정치 초보다 무슨 뭐 당에 대한 그런 게 없다. 그리고 또 뭐 원내 인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시는데 그렇게 원내 인사시고 그렇게나 정치 경험이 많고 그렇게나 고단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전 위원장이 만나자고 하는 거 그냥 뭐 내가 안 만나겠다고 하고 그 방송 나가가지고 또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한 번도 내가 거절한 게 아니라 2번이나 거절했다라고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었을 때는 글쎄요. 한동훈 지금 이제 후보랑 나머지 후보들을 놓고 봤었을 때 누가 더 큰 그릇이고 누가 더 정치 경험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답이 나올 것 같고 그게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어쨌든 원희룡 전 장관은 뭐 당정 갈등 해소 노력 하나도 안 한다라고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이 비판을 하지만 강조하는 건 그럼 나는 당정 갈등에 있어서 이 최적이다. 당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제 이제 TK를 갖고 어제 부산에 갔죠. 그러니까 전날 TK를 갖고 그 다음 날 부산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40%가 몰려 있는 영남권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만났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직접 나오셨어요. 고생합니다. 우리도 뭐 또 허가하면 잘 지켰어야 됩니다. 우리 원장관께서 그 국토부 장관 하면서 우리 부산 현안들을 굉장히 많이 잘 챙겨주셔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참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 부산을 방문하셔서 이렇게 함께 이런 자리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함께 책임지고 함께 성과를 내는 그런 국민들이 바라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부산 팍팍 밀겠습니다. 예, 임세은 부대변인님 보면은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서 부산 잘 챙겨줬다. 여기에서 지금 플러스 1점 얻으려고 간 것 같기도 하고 또 의형제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 잘 챙겨주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말씀에서 친소관계가 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저야말로 친소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원래 지역이 제주도잖아요. 근데 제주도 말고 뭐 부산 챙겼다. 몰라 좋아요. 다 좋은데요. 사실 뭐 제 생각에는 개인적 생각에는 우리 원희룡 후보님께서는 양평을 많이 챙기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합니다. 예. 그동안에요. 예, 여러 가지로 사안을 봤을 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는 그냥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한 거긴 하지만요. 이렇게 지역 가서 저렇게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지금 박형준 우리 시장님이 또 한동훈 위원장 또 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왕따놀이도 아니고요. 집권 여당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마 오늘 이제 부산에 찾을 예정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대구시장을 좀 착각했는데요. 그러니까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경우에. 예를 들어 1대 3이라 아무리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뭔가를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건 좋지만 우리 그러니까 어쨌든 집권 여당끼리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뭐 안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경쟁적이면서 능력 있는 거 보여주면 좋겠지. 너는 찐이고 너는 뭐 누구고 누구는 안 만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개파 놀이를 오히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서. 그래서 이런 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아까 말씀을 잠깐 짧게 해주셨지만 TK 가서
홍준표 시장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났었죠. 여기서 이제 두 분의 좀 지지라고 해야 되나요? 응원을 얻었었는데 원 전 장관에 앞서서 홍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를 상당히 했는데 어제 홍 시장이 또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강한 이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입장을 함께 보시면요. 그 시절을 화양연화라고 막말하는 사람이 이 당의 대표를 하겠다고 억지 부리는 건 희대의 정치 코미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양연화라고 막말하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구나.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검사의 어떤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어떤 그 수사들일 겁니다.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셨고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예, 바로 이 발언을 비판을 했습니다. 홍 시장이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검사다라면서 굉장히 그동안 비판을 해왔는데 같은 맥락의 비판인 거죠. 원 전 장관, 홍준표 시장, 예를 들면 친윤계의 비판, 공세가 집중이 되자 한 전 위원장 여기에 어떤 입장 밝혔는지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를 상대로 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보수 정치가 우리 지지자들만큼 품격 있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보통 다른 사람과 논쟁이 붙거나 그런 것을 피하지 않아왔고 그런 면에서 나름 전투력이 있어왔죠. 저는 그걸 나중에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맞서는 때를 위해서 아껴두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대구 경북을 비롯한 시민들이 저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그런 거 가지고 짜치게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거 바라실까요? 예, 이런 거 좀 짜치다라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TK에서 그래도 홍준표 시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국정농단 수사로 이어진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일각에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친 대응이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자를 결집시킨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거친 대응이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약점이 좀 많거든요. 예. 정치 초년생이고 지난 선거에 책임을 망친 데 책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원애기 때문에 또 정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제대로 이끌겠느냐. 그리고 또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지금 멀잖아요.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예. 앞으로 대통령 임기가 거의 3년 가까이 남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면에서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후보가 약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후보들이 너무 좀 인신공격성 공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더 언더독 효과가 좀 있는 거죠. 언더독이라는 게 약자에 대해서 동정표가 갖고 좀 표를 모으는 게 언더독 효과잖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1등인데 저렇게 두드려 맞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피해자를 도와줘야겠다는 이런 당원들의 심리를 좀 부추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홍준표 시장도 저렇게 물론 팩트는 틀린 얘기는 아니죠. 화양연화가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화양연화라고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권 수사 초기에 국정농단 수사할 때가 내 인생의 최고였다. 사실 그때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이 5명이나 되고 민주인사들도 억울한 사람이 많이 투옥됐거든요. 예. 그거를 내 인생의 최고 꽃이라고 했으니까 실수는 한 건 했죠. 하지만은 홍준표 시장이 저런 것까지 지금 후보로 당 대표를 뽑고 있는데 일일이 저렇게 관여하는 거 숟가락 놔라, 밥 놔라, 꽃 놔라 하는 거 저게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꼰대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대구시장이 저렇게 할 일이 없나 일일이 저런 데나 쓰고 있고 대구시도 급한 게 많을 텐데 오히려 지금 경쟁자나 당원들의 모습이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를 지금 도와주는 모습으로 역풍이 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럼 행보를 살펴보면요. 그동안 여의도의 얼굴 도장 찍기를 그동안 이어왔다면 어제 TK를 향했습니다. 후보들에 비해서 한 발 늦은 행보였는데 어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나서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당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느냐만 생각했습니다. 그걸 2달 동안 고심했고 저는 제가 나서서 당을 개혁하고 당을 위기에서 구하고 우리 당을 이기는 당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108일은 저에게 너무 짧지 않았습니까? 예, 최 교수님 보면 이 대구라는 곳이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처음 정치를 하겠다라고 처음 결심했던 곳이라서 가장 먼저 찾았다라는 발언도 어제 있었는데 그 대구역에서의 지지자들 셀카 찍는 그 장면이 한동안 화제였잖아요. 근데 어제 분위기 보면 그 당심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총선에 처음 투입됐을 때 그때보다 뭐 일단 외형적으로 볼 때 덜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이제 첫째가 너무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최상병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입장을 이제 지금 여권은 일단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한동훈 후보는 특검을 찬성하지 물론 조건부 찬성이에요. 민주당이 제시하는 그 특검 추천 주체는 바꾸자, 예. 독소조항을 바꾸자라는 거니까 그 2개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총선 패배 책임이 있는데 왜 나왔느냐 이 3가지가 지금 주된 약점이에요. 그게 공격의 포인트인데 뭐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 이제 그 다른 후보들이 볼 때는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건데 전 지금 현재 여당이 처한 입장이 민심이 돌아서게 된 게 일단 당정 관계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좀 봐요.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가 예. 과도하게 수직적 서열 관계다라는 거, 수직적 당정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해왔던 행태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대표를 이제 바꾼다든지 대표를 이제 내세운다든지 나경원 그때는 전 의원 시절이었습니다만 연판장 사건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동훈 후보가 지적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그건 뭐 일단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현재 당정 관계를 바꾸겠다라는 거고 해병대원 특검도 제가 볼 때는 계속 거부권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이쪽에 수정 제안을 해가지고 뭔가 야당과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오히려 그때 민주당이 역풍이 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 그런 부분을 지금 한 후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그런 면에서 볼 때 대구에 가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후보가 할 일은 해야 돼요. 당원들이 유권자들이니까 예. 대구가 어쨌든 간에 영남 당원들이 지금 40%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뭐 시험 공부를 할 때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공부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금 이 전당대회 과정이 아직은 초반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바람직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나경원 의원은 좀 친윤 비윤 이런 이제 논란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합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이라든지 왜 국민들이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다른 지금 이제 제일 앞서 나가는 한 후보 말고 다른 후보들도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저렇게 친윤 비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과도하게 비판하고 이렇게 되면요 한동훈 위원장에도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나경원 의원은 그래도 이런 개파 정치에 좀 네. 비판적인 점에서 바람직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이 기대한 만큼, 나 의원이 기대한 만큼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나경원 후보도 보면은 이제 입장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친윤 비윤의 이런 구도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의 관계를 은근히 지적하고 있거든요. 보다 확실하고 화끈하게 지적하는 게 나아요. 그런 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다른 쪽 이슈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슈 자꾸만 비윤이냐 친윤이냐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화제는 한동훈에게 집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모든 후보가 다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 뭐 수학 분석이라는 거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력이라든지 또 인지도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당에 대해서 할 말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애매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벌써 4번째 출마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이제 식상하면도 없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결국에 뭐 TK 민심, 당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서울신문에서 이 TK 르포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TK 민심 실제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써서 같이 함께 보시면요. 대구의 또 한 시민은
국민의힘은 총선 전이나 지금이나 몸을 사리고 있지 않나. 변한 게 없다. 답답해서 뉴스도 안 본다.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는 꼭 보셔야 할 텐데 어쨌든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서 답답하다라는 시민 한 분 계셨고 아래에 보시면 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대통령실에서 국민 여론과 반대되는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의힘이 반대한 적이 있는가? 총선 민심 지금 모르고 있지 않냐? 대통령실이 국민과 다른 얘기를 할 때 당이 반대한 적 있느냐라는 쓴소리를 하신 분 계셨고, 근데 또 반면에 결국 정치는 조직인데 조직이 약한 한 전 위원장이 혼자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건 또 이제 한 전 위원장이 과연 잘할 수 있겠느냐?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설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라고 지금 서울신문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재준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 계시면 민심, 당심 분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나 또 TK 당심은 국민의힘에서 중심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데 결국에 선거가 흘러가다 보면 막판에는 어느 쪽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까? 글쎄 뭐 예측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봤었을 때는 뭐 일각에서는 한전 위원장이 과반은 안 될 거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과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K 같은 경우도 원래 영남 중진 의원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좀 영남 쪽에 많이 쏠려 있다. 그런 어떤 좀 지역주의 색채가 강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방금 전에 지금 소개를 시켜주셨던 세 가지 그 지금 시민의 의견이 정확하게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총선 전이나 지금이나 뭐 했냐? 뭐 한 게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본다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매번 나오는 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한동훈이라고 하는 대안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총선 패배하고 난 뒤에도 대통령께서 어떤 국민적인 여론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지적을 해주셨던 한동훈 위원장이 조직이 없다라는 건 조직이 없을 수밖에 없죠. 애당초 법무부 장관을 했다가 108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비대위원장으로 우리가 부랴부랴 모셔왔던 분이니까 당연히 조직이 없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국민의힘 이 이렇게나 지금 엄혹한 시기에 여소야대도 이렇게나 여소야대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면은 그 조직력을 한동훈이랑 어떻게 내가 잘 융합을 시키고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지 그거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공격해왔던 방식이 어떤 식이었냐를 생각해 본다면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한 전 위원장한테 했던 그 논리가 뭐였습니까?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한 전 위원장만 있습니까? 원희룡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총선 책임에 그게 없나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막 씌웠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왔던 게 심지어 좌파몰이까지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을 좌파몰이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진 의원이 직접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식의 얘기를 또 꺼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공격은 현실적으로 한동훈이 뭐가 부족해 이거를 고쳐나가야 돼라는 식의 비판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맡아두은 거예요. 총선 기간 동안에 민주당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공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짧게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이제 그 이철우 도지사 같은 경우도 나와가지고 한 전 위원장한테는 뜨내기가 당대표로 뽑히면 당의 가치가 도매급으로 떨어진다 이런 표현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현실적인 비판을 하는 겁니까? 그냥 인신공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제가 되묻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이철우 도지사라고 하는 그 이름을 과연 지금까지 여소야대 상태에서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세를 퍼붓고 있었을 때 우리가 뉴스에서 이철우 지사라고 하는 말을 본 적이 있냐?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국민의힘을 뭔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었을 때 이철우 도지사는 뭘 하고 계셨나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과성을 당해서 한동훈을 공격할 시간이 있으면은 오히려 하셔야 되는 건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봤었을 때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이 멀었고 아직까지도 대통령실이 이 민심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TK를 갔을 때 홍준표 시장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방문이 성사되지 만남이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오늘 한 전 위원장이 부산으로 향하거든요. 근데 박형준 시장 현재로서는 만날 것으로 보이고 저희 부산일보 함께 보시면 여러 당협들을 방문할 예정인데 사상구의 방문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상구가 어디냐 하면은
친윤으로 분류가 됐던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근데 불출마 선언하면서 지금은 김대식 의원이 현역인데 이 친윤 지역구인 사상구의 방문을 요청했고 이 방문이 일정을 이유로 거절했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임세흠 대변인님, 보면은 아까 지금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의 만남 거절을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 일단 김대식 의원은 일정상의 이유로 거절을 한 거고 다른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라고 밝혔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게 뭐 여기가 친윤 지역구라서 방문을 요청한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당원을 만나기 위해서 다양한 당협에 방문을 요청했다라면서 정치적 해석에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양쪽 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정치적 해석대로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제원 의원 지역구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가 약간 함의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 지역으로 보면요. 그런데 지금 현 의원이신 그 분이 굳이 거절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누가 와서 거절했다 하는 건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거 못 만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네. 굳이 어디가 나와서 거절합니다. 라는 태도가 모르겠어요. 그걸 과연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윤 대통령과 친하고 뭐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질은요. 이 국정 운영이 과연 바르게 가고 있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약점이 강점이 되고 그때 강점이 약점이 되냐의 문제예요. 그럼 예를 들면 아까 뭐 여러분이 얘기하셨지만 뭐 원외고 초보고 정치 누구 굴러들어도 그렇게 뽑으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지지한 분이 또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근데 뭔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이 갑자기 강점이 약점이 되는 이 이유가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후보시면 당당하게 가시면 되지 꼭 허락받아야 됩니까? 그 지역에 본인이 말뚝 박은 거 아니잖아요. 그 지역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매우 우스꽝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 방문하게 되면은 좀 당협 이런 행사도 꾸려야 되고 당원들도 좀 같이 이렇게 함께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방문을 했는데 이틀 연속 뭔가 행사를 하기엔 좀 부담스럽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실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면서 하는 얘기 야당에서 지금 탄핵론에 불을 지피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꽁꽁 뭉쳐서 윤 대통령을 적극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야당에서 지금 탄핵 국민청원 23만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법사위 회부가 돼야 되는 조건을 넘어섰다라면서 이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이거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지금 35만, 그러니까 수를 넘어서서 법사위에 회부되는 조건을 지금 넘어선 상황인데 야당에서 이렇게 탄핵론 얘기가 나오니 이걸 이제 당권 주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런 주자들이 탄핵론, 야권발 탄핵론을 언급하는 것이 전당대회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고 봐요. 전당대회에서 내부에서 싸우다가 오히려 탄핵을 자꾸 공론화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탄핵이라는 거는 헌법하고 법률에 명백한 하자,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게 탄핵이잖아요. 예.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 35만 명 초과했다지만은 저 아무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예. 그 강성 야권 지지층들이 여론 몰이로 하는 건데 저기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꾸 탄핵 얘기를 원희룡 후보부터 지금 꺼내잖아요. 오히려 재발등을 자꾸 찍는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국민의힘이 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예. 너무 도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개입은 저는 돼 있다고 봐요. 대구시장, 경북지사 안 만나고 부산 가서도 사상구에서 그 한동훈 후보를 안 만나게 한 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죠. 보이지 않는 예. 손이지만 누가 했다는 건 안 나타나잖아요. 예. 근데 7월 초에 가면은 격차가 좁혀질지 더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1등하고 2등하고. 더 벌어지게 되면은 아마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는 손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분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 민주당이 원하는 저런 탄핵 같은 거를 오히려 저 불러오는
그런 역효과까지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순간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는 손이 되게 되면 내분이 폭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당 내에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까지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 상황도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